중국 갑조리그 17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민중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두 판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내용은 이 사제지간의 두둑한 배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좀 대만에 좀 갈수를 해도 네. 좀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확실하게 이제 대마사활의 승부를 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네. 아무튼 그 결과 여하를 떠나서 그 신민중 구단의 그 배짱 하나만큼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요. 대마 사냥에 이 승부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실전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흑기 네.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찌르는 것까지는 이제 흑이 절대 권리예요. 맞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안형을 좁히지 않고 그쪽으로요. 일반적으로는 막았을 때 저거는 저는 근데 네. 약간 악수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또 들어갔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이게 막으면 백이 치받을까 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가능한 발상인 건가요?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 달라져서 저는 네. 여기 뛴 거로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여기를 띄었어요. 그 백이 찔렀는데 원래는 이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쪽을 막게 되면은 네. 여기가 좀 수상해져요. 잡으러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넣을 때 이렇게 찝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예. 오히려 악수로 봤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열하고 이렇게 잡으러 갔거든요. 야, 아예 방향이 달랐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잡으러 가는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세 점이 잡혔잖아요. 세 점은 잡혔는데 네. 이게 지금 세 점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길 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냥 잡으면 이걸 두고요. 세 점을 잡았다 뿐인가요? 이걸 잡고 네. 이렇게 두면은 여기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잡았으나 석점은 잡았으나 두 집이 나진 않아요. 여길 두면 또 이렇게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잡으러 가는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고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걸 두고 만약에 여길 두면 여기를 또 두고 그렇게 둬야겠네요. 한 점을 잡으면 네. 이걸 잡고 이걸 이으면 여길 또 단수 치는 게 있어요. 그럼 패는 결국 이겼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다시 5점이 단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패도 아니고 그냥 잡혀요. 이렇게 되면은 네. 결국 패란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의 수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범하게 잡으러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선수들의 그 배짱을 칭찬했다면 셰어라오 구단의 이 결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길 이렇게 쭉 늘어서 뚫리고 잡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법인데요. 아무튼 지금은 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는 네. 잡고 한 번 또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다른 데를 두면은 한 수로 해결이 안 된다는 또 건가요? 두고 둬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 잡기만 한다면 굉장히 크기는 한데 한 수 늘어진 패 한 수 늘어진 패. 세상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법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선으로 본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네. 아예 건드리지 않고 중앙에서 쌍립해서 잡으러 가는 걸 저는 굉장히 유력하게 봤는데 시얼하우보다는 정말 대범하게 좌변을 뚫려주고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은 서로 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왠지 패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사활을 둘러싼 패가 된다면 백이 자체 패감이 좀 보여야 하는데 막상 그렇진 않네요. 우선 신민준 구단이 네. 패감을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우상기가 있겠고요. 우상기 정도로 될까요? 안 되나요? 두 술 놓고 잡았다고 치면은 5, 6, 30집 이상은 이득인데 30집 정도로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좌하 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판의 4분의 1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제 4등분 했다고 치면 네. 좌하 쪽에 4등분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거든요. 이 패감.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쓴 패감이 약간 악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나왔을 때는 확실히 득이 예, 없죠. 악수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방금 전에 배현진 사단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우상기 젖혀서 잡는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해소하고 이걸 잡고 이렇게 4분의 1을 제압을 하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4분의 1이거든요. 네. 여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끝내기는 되겠죠. 이렇게 흙이 두고 이렇게 끝내기 하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4분의 1로는 이거는 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워낙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젖히는 팩감을 썼고요. 여기는 이제 이걸 끊거나 이걸 끊거나 해야 돼요. 받아주려면 그런데 받지 백이 따내면 않았죠. 안 받았어요. 네. 백이 따내면 흑도 팩감이 원래는 상변 쪽에 팩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자그맣게 백이 사는 정도로는 그거는 흑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좌변을 다 뚫리고 백이 석점까지 잡으면서 사는 패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상변을 흑이 두더라도 안 된다라고 보고 지금 해소를 한 것 같고요. 이제는 백도 이걸 잡아야겠네요. 잡고 해소를 해소를 확실히 하고요. 하면은 네. 이거 정말 큰 집이 형성이 되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개괄을 해보자면 이게 지금 11, 12, 15, 16, 시은 집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시은 한 두어 집 정도에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4 16 17 여든 집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 덤까지 쳤을 때 그냥 한 90집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백은 흑은 그러면 백도 둘, 4분의 셋, 1에 넷, 해당하는 다섯, 집을 여섯, 갖고 있는 일곱, 건데요. 여덟, 아홉, 열,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 이 와중에 또 분위기는 이거는 네. 지금 저는 여기까지 집을 셌거든요. 네. 지금 여기 합치면은 100 거의 뭐 105, 110 이거는 100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거를 네. 젖히고 패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져서 늘어서는 이거는 100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민중 구단 역시 우상귀만 잡기에는 개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화를 보고 좀 변수가 있는 우상을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 패는 근데 100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변 쪽이 흙에 패감이 제법 있어 보이고요. 여기 뭐 이런 데 하나 끊어두는 것도 100은 받아야 되니까 하나가 있을 테고 100은 연결하고자 하는 팩감들 써야겠죠. 이쪽 붙이거나 뭐 이런 거죠. 네. 거기 몇 개가 있을 테고 중앙에 어느 정도 흙도 약간 엷으니까요. 아직은 제 능력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요. 그거 하나 확실한 것은 패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백이 잘 안 되는 국면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아, 그런 데를 둬요. 아, 여기 찜찜하게 생기긴 했네요. 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걸 둬도 따내면 예, 그만인가요? 따내고 나올 때 여기 끊으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약간 악수긴 해요, 집으로는. 집으로 좀 손해를 봤고요. 근데 뭐 어차피 그 정도 약간의 악수는 지금은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패가 중요하니까요. 흙은 이런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악수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팩감들. 네. 지금은 저 패를 네.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승부로 보이는데요. 흙의 팩감은 세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역시 백의 팩감이 중앙 쪽에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아,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거 기가 막힌 수네요. 지금 어딘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 지금 이게 원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두면은 빠졌을 때가 원래는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게 단수가 되면은 패가 상관이 여기 없죠. 사는 게 생겨요. 네. 야, 정말 좋은 수네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이걸 둘 때 여기를 뒤로 못 둔다는 얘기잖아요. 쳐야 되고요. 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이미 내려서죠. 자체로 예, 전혀 손해 없이 팩감을 몇 개를 썼. 아, 그리고 흙이 지금도 아직도 일선을 있네요. 두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이게 잡으러 오면은 넘어가게 돼서 와, 정말 좋은 팩감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내렸을 때 반대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 내려설 때 네. 이렇게요. 그럼 상변이 또 달라지나요? 그러면 또 이게 선수가 되면 여길 이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패가 되네요. 이게 선수가 되고 네. 이걸 잇게 되면은 붙일 수밖에 붙일 없고요. 수밖에 없고요. 젖히면 젖힐 수밖에 없는데 아, 단수 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렇게 패가 돼요. 근데 이게 패가 두 개가 생기면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건 흑승이 되는 거죠. 내려서는 순간 그럼 무조건 우상을 예. 살게 되는 거군요. 여기를 늘게 네. 되는 순간, 예. 이 수는 전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수네요. 다음에 백이 패감 쓰고 잡을 때 여기를 누른 순간에 응수하기가 아주 괴롭게 됐네요. 결정타 느낌도 나는데요, 끼우는 수가. 저는 미처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끼우는 수를 딱 보는 순간 백이 응수하기가 영 까다롭게 됐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봤더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늘고 느는 게 선수가 되면 또 잡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가 단수가 되고 이쪽 늘고 난 다음에 또 단수가 돼서 연결이 되면 또 안 되는 형태니까 저렇게 좁은 곳에서도 수가 있네요. 이거는 끼우는 수는 네. 이제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뛰고 나가서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또 관련이 있어서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늘었을 때가 너무 괴롭네요. 그렇네요. 네, 양쪽에 일선이 내려서는 것이 다 선수가 된다고 보면 정말 신기한 모양인데 어쩔 수 없이 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일선 양쪽 느는 게 이게 사활의 양쪽에 다 관련이 있어서 절묘한 형태네요. 지금 신민준 구단은 우상귀 놓치고 나서 다시 중앙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개가로 갈 마음이 아니네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아주 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연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계속 백돌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뭐 선수로 끊고 네. 다시 이쪽을 끊는 뭐 그런 걸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을 선수로 끊고 여기를 또 입구자로 붙여서 끊고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프죠. 백이 이걸 안 따낼 수가 없는데 흑한테 그래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앙으로 연결고리가. 점점 그래프는 검은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계속 후회가 돼요. 여기를 잡은 것은 당장, 물론 아주 큰 곳이긴 한데 당장은 저는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돌이켜 봤으면은 이 두 점 잡은 거로 네. 이 좌하 쪽에 백대마에 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이건 아예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흙이 계속 나가면은 결국엔 여길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늘면은 연결이 안 되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한 집을 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네. 엄청난 묘수가 있지 않고서는 연결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중앙에 한 집이 있군요. 한 집은 있네요. 아, 이쪽이에요. 네. 아, 근데 지금은 근데 이걸 흙이 다시 잡게 되면은 여기 패가 아, 서로 이제 목숨을 건 패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자, 우선 일단 백의 급선문 여기를 살리는 것부터 일단 봐야겠습니다. 이게 잡히는 네. 순간에 뭐 다른 거 다 잡아도 안 되니까요. 예, 그것도 지금은 좀 괴로운 게 지금 여기 손을 빼면 이쪽을 잡게 되면은 또 전체가 잡힌 거 아닙니까? 잡혔네요. 이거 잡히면은 네. 살아도 질 것 같아요. 예, 이거 다시 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체로도 이 대마가 사는지 못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팩감을 툭툭 쓰면서 이거를 따내면은 너무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아, 이거는 힘들겠는데요. 거기까지. 이걸로 하변 잡힌 건가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 확실히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이 패는 흑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패를 이기는 우상기 패를 흑이 이기는 순간에는 백은 이바둑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백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나 또는 여기 나가서 해도 되는데 잡으면 흑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 아, 붙이는 그것도 수까지 됩니까? 되나요? 이걸로 패가 해소가 됐네요. 아, 해소는 됐고 여기를 네. 잡으면은 잡으러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두면 살긴 살죠. 백도 네.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되니까 살긴 살았는데 또 지금 이게 잡혔고 이 전체 백대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있고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집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한 점은 집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길 두면은 살겠죠? 살긴 네. 사는 것 같아요. 한 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바뀐 건 우변 쪽에서 크게 당한 것이거든요. 아, 버팁니다. 아, 이것은 이제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걸 두면은 여길 두면 또 패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집 모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개가를 해보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쉬운 집.
백이 다 살았다고 치면 거의 이런 집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지금 그냥 네. 안전하게 새도 예순 집이에요. 지금 마지막 수가 일단 씁쓸합니다. 흙이 네, 패를 걸어가지 이건 않았어요. 졌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예순이 넘고 이게 일은 몇 집 되고 여기까지 여든이 훨씬 넘거든요. 살았다고 쳐도 네. 게다가 또 이런 것까지 또 못 받으면 더 차이가 나겠네요. 이미 안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이미 여기를 우상기를 젖혀서 패를 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백이 안 되는 잘 되기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프가 뭐 여실하게 증명을 해주네요. 중앙 백도를 살린 것도 정말 컸는데요. 살긴 살았는데 요만큼 빠져나왔는데 여기에서 많이 보태줬고 또 여기 원래 백집이 8집 나는 게 또 반대로 흙집이 생겼어요. 안팎으로 차이가 많이 났군요. 이런 데도 좀 손해가 네.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집으로도 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신민종 구단에 흔들리면서 처절함으로 바뀌었고요. 셰어라우 구단이 정리를 잘해서 지금은 반면으로 차이가 꽤 납니다. 네, 오상의 패가 끝나자마자 바로 승부가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셰어라우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고요. 자, 그럼 또 다른 한 판의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세돌 구단과 딩하오 5단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장전 이세돌 구단 대 딩하오 5단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모두 중국의 하오들과 맞붙게 됐었네요. 원래 중국에 유명한 쓰리하오가 있죠. 3하오인데 딩하오는 또 거기 섞여 있지 못하죠. 제가 알고 있기는 시얼하오, 구주하오, 구주하오, 그리고 리시엔하오가 리시엔하오가 이제 그 저 유명한 쓰리하오인데 딩하오는 이제 백업하오 같아요. 그걸 잡았어요. 자, 일단 우변에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쪽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단수치고 요걸 나오고 요렇게 단수치고 들어가는 이렇게 것까지.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단수치고 잡았다고 치면 6, 7, 8 여기까지 10집이에요. 10집 네. 약간 넘겠죠. 여기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빵 따냈어요. 아까 여기까지 제가 센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4, 5, 6, 7, 18집. 8집 차이에 아까 백집도. 100이 이걸 잡고 늘어난 네. 게 넉 집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12집? 12집. 을 엿끝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붙였는데 찌르고 나오면 이쪽을 할 수도 있겠고 여기가 원래 유명한 맥이 이렇게 붙이는 맥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 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신 있게 젖혀가는데요. 역시 끊으면 변신을 하겠다는 건가요? 뚫었습니다. 지금 이쪽을 뚫으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이었어요. 이건 이제 백도 받아야 되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건 이렇게 둬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막을 때 이렇게 한 칸 띄면 가장 알기 쉽게 살 수가 있겠고요. 꽤 크게 사는데요. 중앙을 다 도려내고 10집에 가까운 집을 얻었습니다. 그 대신 백도 상변의 집이 꽤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네. 물론 더 좋은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일 쉽게 둔다면 이 정도로 머릿속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한번 집을 세보면 양쪽이 8이니까 16에 26, 27, 28, 29, 30, 35, 100이 거의 60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서른, 여덟, 열, 열여덟. 여기는 제가 아까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셌거든요. 네. 열, 열여덟, 스물넷, 스물일곱, 마흔, 여섯, 마흔여덟. 거의 대략 쉬운 집 정도 되고 여기가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2집이면은 이른 집이 살짝 넘는 거죠. 백은 그러면 반면 열집 언저리 게다가 제가 지금 안 세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 여기가 약간이라도 흙한테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100도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뭐 아주 큰 집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대신 또 찝는 걸 해버린다면 좌 쪽의 맛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흙이 약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에 빈틈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봐야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젖혀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 45, 예순셋. 요런 데는 조금 덜 세긴 했거든요. 아까 늘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늘어났고 요런 데 좀 덜 셌고요. 흙은 아까 1은이 약간 넘었는데 여기가 지금 미지수. 그래도 일단은 미세한 상황에서 중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을 거의 제로로 만들고 또 선수 끝내기를 하는 좌변도 100이 먼저 해결을 하고 네. 중앙을 선수로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 큰 끝내기가 우악이 한 점 잡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뭐 최소한 뭐 10집 가까이 되는 열집이 되겠네요. 끊어 잡으면 네. 선수로 5집짜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 잡고 만약에 늘게 되면 선수로 5집을 한 거죠. 네. 2집 늘고 석집이니까. 예. 안 받으면은 젖히고 느는 것까지 거의 10집 끝내기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100의 권리라고 봐야겠고요. 지금 여길 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고 나서 이을 때 여길 넘는 게 생깁니다. 그럼 다음에 찝는 것과 중앙 차단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수가 나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뒤로 받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샜거든요. 그렇다면 흙은 중앙까지 물러나야 하니까 넘어갈 때 그냥 세 점을 막아버리는 게 나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게 100이 이걸 두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것까지 생기지 않나요? 패로 버티는 게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배윤진 사단 이야기가 이렇게 잡아라. 이게 맞네. 중앙 찝는 것도 중앙 찝는 것도 그렇고. 네. 이게 정수네요, 흙은. 그럼 중앙 나올 때가 약간은 입구자 정도인가요? 아까는 이거 네. 찝었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나오는 자세가 좋았는데 지금은 찝는 게 선수가 안 되니까 중앙에 꽤 큰 집이 나나요. 밀고 나오면 젖혀서 입구자도 그냥 꾹꾹꾹 틀어 막으면 꽤 큰 집이 나는데요. 근데 여기 집 많이 나면 안 되는데요. 네, 흙은 순순히 물러났고요. 자, 과연 중앙을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 수가 있느냐인데요. 입구자. 근데 꾹꾹 틀어 막아도 될 것 같은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렇네요. 네. 여기 그래도 쏠쏠하게 집이 늘어났어요, 여기.
중앙에 집이 나기 시작한 후부터는 인공지능도 흙 쪽으로 약간 네, 기울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모를 것 같았는데 네. 지금 꽤 크게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 다시 집을 세어 보면은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아까 그냥 다 편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셌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30집 정도 나거든요. 네. 오른쪽은 32, 40,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거의 이게 다 집이 난다면 80집이에요. 근데 80집이면은 100집은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이거 아까 8을 셌는데 거의 비슷해요. 뭐 늘어나봤자 한 집 정도니까. 이게 8, 그냥 9집이라고 치고 17, 20이 약간 넘을 테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상변인데요. 65. 좀 부족합니다. 65이 약간 넘거나 할 것 같긴 네. 해요. 이게 뭐 좀 보너스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근데 80집이라 반면 10집 이상은 질 것 같긴 하거든요. 반상 최대 우하귀는 100이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될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이나마 그래도 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프도 지금 흙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중앙에서 이쪽 중앙에서 무언가 없을까요? 이런 데가 붙이면은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로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뭐 흙이 다 이렇게 찔러 놓을 테니까 이런 거는. 네. 사실상 예, 집이 거의 늘진 뭐 않았고요. 거의 뭐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수를 낼 수는 없는, 흙이 막으면은 수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흙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요. 흙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로도 크고 백이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지거든요. 많이 예, 깎이겠네요. 흙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우악이 끊어 잡는 게 크긴 하지만 중앙 막는 것하고 봤을 때도 뭐가 큰지 자세히 봐야 될 정도로 큰 자리고 게다가 맛이 좋은 자리니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백이 끊어 잡고 흙은 여기를 받을 수도 있겠고 이런 데를 호구나 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약간 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취저우 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 꽤 됐는데요. 16라운드를 치렀음에도 승점은 몇 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3대1 또는 4대0으로 이겨야 승점 3점을 가져가는데 이게 2대2 하기 바쁜 팀이니까요. 2승을 하기 바쁜 팀이라 이세돌 구단이 주장전에서 좀 이겨줘야 그래도 승점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빠진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름을 알 수 있는 기사가 딩스슝 정도고요.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쯤에, 4, 5년 전쯤에 서비평 도장, 네이핑 도장에서 이제 갓 입단한 기사들하고 그리고 탄샤오 구단 이런 기사들이 교류전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기사들이 딩하우라든지 방금 전에
거론했던 딩스슝이라든지 그런 갓 입단한 기사들이 그때 왔었는데 네. 제 눈에 봤을 땐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바둑을 뭐 센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기사들이 1, 2년 정도 지나면 다들 강해져서 나타나요. 그게 다 이제 갑조로 출연을 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바둑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에커 같은 경우도 입단하기 전에 제가 꽤 몇 개월 이렇게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엔 그렇게 뭐 재능이 있다, 그렇게 뭐 아주 세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1, 2년 지나니까 아주 강자가 돼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송아지 삼총사 이런 기사들이 어렸을 때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중국 기사들이 굉장히 감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잘 조련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문의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일단 뭐 국가대표 상비군을 신설한 것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전에 이제 마샤오춘 구단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돌입을 했고 그리고 감독이 된 후에 몇 년 있다가 또 우이빈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 마샤오춘 우이빈 그 감독한 지가 제 기억에 10년이 좀 넘었어요. 합쳐서. 근데 그 이후로부터 중국 바둑계가 아주 확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도 가끔 이제 중국 기원 들러서 그 중국 국가대표팀들 훈련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아침에 보통 9시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 8시, 8시 반부터 미리 나와서 이렇게 혼자 뭐 명상도 하고 기보도 나보고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기원 내에 합숙소가 따로 있어요. 네. 2인 1조로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아주 먼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능만 있고 인정을 받으면 합숙 훈련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이제 좀 지원을 받는 기원과 건가요? 국가의 그 네. 지원을 받으면서 바둑 공부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바둑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인정받는 건 노력이 많이 따를 것 같고요. 물론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제 네. 엄청난 그 기재와 재능과 그리고 뭐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가 또 여건상 쉽지가 않은 것이 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20대가 넘어가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있고 네. 그런 점은 아무튼 이제 중국 그 기사들한테 중국 바둑계 하늘이 내려주는 뭐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역시 네. 그 자리가 반상 최대의 최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흙이 이렇게 작고 늘게 되면은 흙이 이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흙집이 석집이 없어지고 백집이 하나 두 집이 늘어났으니까 선수로 5집을 한 거고요.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서 중앙을 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백이 젖히고 늘면은 이제 백집이 석집이 늘었고 흙집이 5집 정도 줄었죠. 백이 이제 밀고 들어가면 더 줄 수도 있는데 네. 막으면 또 플러스 요인이 생기니까 대략 한 8, 9집 정도 거의 10집에 가까운 끝내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중앙도 근데 흙이 먼저 두는 것하고 백이 늘어서 두는 것하고는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도 아주 좋은 자리, 큰 자리예요. 반상 최대 끝내기를 수확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분발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게 바둑이 너무 다둬서 변수가 없다는 게 좀 문제라고 네. 봐야겠어요.
일단 흙은 여기가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백이 늘면은 여기 6집이 생기는데 흙이 느는 순간에 거의 제로가 되니까. 그리고 흙이 약간 또 늘 수가 있는 권리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 받아주면은 이거는 흙도 이제 선수로 약간 파고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이런 자리도 제법 크거든요. 네. 지금은 저 그래프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의견에 저도 한 표 던지고 싶네요. 인공지능의 형태 판단이 지금은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은 뭐 반집승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반면 10집 정도는 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지금까지 17라운드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은 중위권과 하위권의 싸움이 정말 치열하고, 장수는 사실상 많은 판수가 남긴 했지만 한 몇 경기 더 지켜보면 1위를 곧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빈틈도 없고 팀의 네. 면모도 워낙 튼실하고 빈틈도 없고, 그리고 또 벌려놓은 점수 그리고 개인 승수를 감안했을 때는 올해는 거의 우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승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1위인 장수와 2위인 샤먼이 붙고, 또 주장전이 빅매치입니다. 리위팅 대 커제예요. 네, 그것을 이제 뭐 샤먼 팀이 뭐 3대1 정도 4대0으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래도 추격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 2대2가 돼서 뭐 주장전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2대2 정도로는 조금은 이제 벅차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게 한 판에 오를 수 있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 1위와 2위는 약 10점 정도 차이가 아, 납니다. 그쪽으로 아예 한 칸을 뛰네요. 아, 그렇네요. 그 자리도 큰 자리긴 하죠. 또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백도 이렇게 젖혀놔야 되는데 이 자체로 큰 자리이긴 합니다. 중국 그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그 유럽의 축구 리그, 프리미어 리그나 예를 들자면 프리메라 리그나 하는 네.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유럽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기게 되면은 승점을 3점을 주고, 비기면 1점을 주고, 지면은 0점을 주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강등도 똑같나요? 승강등도 거의 네.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요.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고 중국은 뭐 반자본주의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에 가까운 리그를 만들어서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은 좀 본받을 만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작년에 속했었던 허난 팀이 을조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어떻게든 팀을 살리고 싶을 텐데요. 안 그래도 오늘 출전하는 이세돌 구단과 신민중 구단은 13위, 14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탈락이 확정됐다면 왜 용병을 썼지라고 알아보니까, 일단 제가 알아본 소식으로는 강등팀이 2개 팀이 아니라 1개 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꼴찌에서 2팀이 이제 강등을 당했는데 네. 아마 올해부터 규정이 아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확하게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최하위 팀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죠. 탈꼴찌를 위한. 네. 자, 일단은 첫 두고요. 네, 젖히는 네. 것은 이제 선수죠. 다음에 밀고 들어가면은 사활도 걸리니까 흙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백은 중앙 느는 것도 크고 여기 호구 치는 것도 큽니다. 이것을 놓고 저울질을 하겠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한 칸 뛴 것 자체가 이미 이득이기 때문에요. 이제 편안하게 중앙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이걸 두고 백이 중앙을 두면은 이걸 끊어 잡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도 넘어가나요? 끊어 잡고 넘어가서 네. 찌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물론 이제 가열순 하나 필요하지만 그래도 꽤 큰 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뭐 서른 한 5개 가까이 나니까요. 아직 더 둘 곳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큰 자리 끝내기는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판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 이세돌 구단의 패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이세돌 구단 우상귀 젖혀갖고 받아두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장전이기 때문에 큰 판인데요. 이 용원 항저우에서는 대부분 딩하오 5단이 주장전에 출전을 하고 용병이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지금 용원이 6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의 공이 크겠죠. 그렇죠. 지금 8승 1패인데 네. 거의 모든 대국을 주장전으로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사들은 물론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이기면 더 좋고 네. 3명 중에 1명만 이겨도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니까. 2점을 예.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저우 팀이 원래 이제 항저우에서만 2팀이 있죠. 북경에도 2팀이 있고. 네. 근데 항저우 용원 명성 항저우 B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중위권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상기 붙인 것도 받아주면은 최소한 손해는 없으니까요. 받아주는 자체로 손해는 없습니다. 뭐 갑조리그야 누구에게도 지거나 이길 수 있지만 이세돌 구단 중국의 38위 딩하오 5단에게 발목을 잡히는 건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픈 패배라고 봐야 되겠죠. 전 오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리바둑은 뭐 저는 한 70% 이상은 그래도 70% 이상은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신민중 구단도 이제 5대5 승부라고 생각은 했고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 2판 다 지게 생겼는데요. 이 한국 선수들의 총 전적 50%의 기준도 바로 전 라운드에서 깨졌고요. 이제 큰 자리 뭐 역시 우변이 있겠고 우변 말고는 이것도 큰 자리로 보입니다. 예. 젖히는 것 자체로 백이 선수로 이득이니까. 원래는 백도 이것으로는 먼저 젖힐 수는 있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 앞서 있기 때문에 패로 버티진 않았을 텐데. 곧 종국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한 5시간 정도 된 거죠, 시작한 지. 네. 이제 아마 갓 초읽기에 몰렸을 초읽기에 이제 접어들 정도의 즈음이 됐네요. 이제 17라운드를 마감하고 나면 남은 판은 9판이 됩니다. 확실히 갑조리그가 호흡이 길긴 기네요. 스물 14팀이 되니까 네. 바둑리그는 이제 포스트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둑리그는 이제 14라운드니까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국 네. 바둑리그는. 중국 갑조리그는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14팀, 13팀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중국 네.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또 포스트 시즌은 따로 없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게 올 초에 올 1월 달에 한중 챔피언스 리그가 생겼고요.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은 뭐 챔피언들의 대결뿐이 아니고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 몇 팀씩 참가해서 더 큰 뭐 리그 챔피언들의 리그를 만들 계획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위 팀들이 많이 참가를 하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자리도 크죠. 네. 최소한 넉집에다가 또 두터운 끝내기니까 네. 안전한 끝내기로 보입니다. 뒷맛이 좋은 예, 곳으로. 예, 그렇죠. 예. 바둑이 좋을 때는 약간이라도 뭐 긴가민가 할 때는 약간이라도 두터운 자리를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죠. 네. 그냥 물러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를 젖힐 수가 있는 모양이라 함부로 반발은 안 되고요. 이렇게 늘어야 될 겁니다. 아, 이걸 바로 잡겠다는 뜻이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오고 막아도 이걸 둬도 2점을 일단 잡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찝는 게 선수가 되면은 끼우는 여기 게 끼우는 되는군요. 끝내기가 남아있죠. 네. 값어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집을 세보면 여기는 6집이고 여기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41, 42, 43, 44, 45, 52이죠. 여기까지. 52에 약간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한 뭐좀 100한테 유리하게 주자면 한 50, 53, 4까지도 해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쪽은 불변의 11집, 여기는 5, 6, 8인데 아까 하나 잡았고 이게 나중에 근데 100이 이으면 10집 2분의 1, 10.5까지 나는데 흙이 잡으면은 8집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대략 21집 정도로 쳐주고 합쳐서 그러면 70대 중반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75 네. 이렇게 하고 늘었다고 치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22, 30 정도로 봐주고 32, 40, 46, 47, 48, 76, 77, 83. 뭐 아주 많은 차이, 뭐 10집 이상은 아니네요. 안쪽이네요, 안쪽. 인공지능이 흙이 워낙 이제 시커멓게 만들어놔서 약간 불리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한 점을 바로 잡았습니다.
아, 흙도 여길 굳이 나갈 필요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아, 예, 그냥 그냥 치는 게 두면 낫군요. 그냥 두면은 네. 백이 물론 여길 두면은 한 집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흙이 선수가 되고 잡으면은 여기 자충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이게 끼우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큰 끝내기를 둘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우하기를 근데 백은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일 커 보이긴 하고요. 아, 그거는 근데 찌르면은 자충 문제는 없을까요? 약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데 뒀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끼우면 원래는 끼우는 게 안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억지로 끊으면은 여기 약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어야 되는데 여기 양단수가 되죠. 근데 여기가 찔러둔 수가 없다면 그냥 한 점 잡으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찔러둔 수로 인해서 자충이 되니까 그거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끼웠을 때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도 10집 차이가 안 나고 한 8, 9집의 반면 승부라면 일단 덤이 크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는 약간 저도 하고 있긴 한데 네. 저 인공지능의 승률 그래프 보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건가요? 기대가 뚝 떨어지는데. 네. 아,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은 지금 왜 찔렀을까 잠깐 생각해 봤는데 여기 날일자를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수로 보입니다. 원래 이어야 되잖아요. 네.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은 백이 이렇게 호구 쳤을 때가 제법 큰 끝내기가 되는데 이 교환이 이렇게 생기면은 붙여봤자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득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도도 뒤로 물러 받으면은 물론 약간 손해지만 다음에 또 여기 또 큰 끝내기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될 테고 다 뒀네요. 네. 이 정도면 흙이 이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 정확하네요. 네. 기민하게 선수를 해둡니다. 네, 제가 아는 그 대다수의 중국 기사들은 개가라든지 또는 끝내기가 10의 9 이상은 전부 다 잘해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이제 구리구단 정도. 아, 네, 구리구단은 바둑은 뭐 세계대회에서 몇 회 우승할 정도로 엄청난데 끝내기 쪽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게 거의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역전을 많이 당했죠. 아, 거길 붙여요. 이것은 근데 부분적으로는 손실이에요. 선수를 뽑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다음에 또 이게 바로 있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원래 제로인데 석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흙집이. 네. 그럼에도 붙였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길 어딜 두던 간에 바로 여길 있더라도 이렇게 단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으면 이렇게 두면은 아까 백에 그냥 이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하나 둘 석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줘도 아마 승패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은 될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그림은 중앙에 네. 선수를 해두고요. 우하 우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흙이 네. 여기 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잡는 것보다는 이쪽이 다섯여섯 이거 제법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불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텐데 유리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싫죠. 그래서 아마 별일 없으면 아마 이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젖히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니까. 그냥 지켜둡니다. 네, 이것은 거의 네. 뭐 그냥 이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차이가 없어요. 역시 마지막 끝내기가 여기가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 바둑이 어디서 패인을 찾아야 될까요? 우변이 무거웠을까요? 우변이 약간 투박하긴 했는데 저는 계속 이거를 이제 여길 나가서 싹 단수 치고 한 점 잡고 이걸 끝내기를 선수로 보고 집을 샜을 때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쪽 살고 중앙을 이렇게 깔끔하게 틀어 막힌 순간에는 그때는 이기기는 좀 힘든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이쪽 또는 그 다음에 우상 어떨까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아무튼 돌이켜 보면은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아주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초반이 좀 삐걱했을까요? 역시 이런 데가 물론 살기는 했으나 기둥뿌리가 이렇게 끊겨 있는 상태에서의 전투는 그것도 양쪽이 다 약한 이런 전투는 역시 백이 그렇게 원하는 그림은 좋은 그림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흑도 굳이 우하기를 또 두질 않고요. 결국 우하는 백이 끝내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법 큰 끝내기니까요. 근데 네. 어차피 지금은 승패가 뒤집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안전 운행, 안전책을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세돌 구단은 또 이제 오늘 대국이 끝나면 내일 또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또 바로 내일 경기죠? KB 바둑리그를 네. 또 출격을 해야 됩니다. 팀도 아직까지는 신한천일염 팀도 아직까지는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에 진출이 아직 그 희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돌아오자마자 또 강행군을 펼쳐야겠죠. 네. 신민중 구단은 일요일 날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서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당일날 돌아와서 이제 바로 대국을 하는 것은 확실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저기 밀고 들어간 것은 다음에 젖히면 느는 것까지 했을 때 맷집에 덕집. 1과 3분의 1인가요? 여기요. 네. 보통 그렇게 세죠. 한 5집 값어치, 5집 값어치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넉집이든 5집이든 흙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뭐 반집을 다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안전한 끝내기를 네. 하는 거로 보이고요. 흙도 우하와 좌변이 있는데 그 자리는 너무 아프네요. 이게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크네요. 흙이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어야 되는데 넉집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전 여기를 6집을 봐줬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집을 안 세줬어요. 흙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한 집도 확실하게 생겼고 다음에 젖히는 것이 이제 선수로 끝내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받아도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 모양이잖아요. 여기가 또 흙이 찝게 되면 가열수가 필요한 곳이에요. 당장 예. 받아야 되나요? 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예를 해소하는 들어서 집이 있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찝으면 그때쯤은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주 저 있는 쪽에서는 아주 불쾌한 끝내기를 하나 당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받을 수가 없는 자리고요. 이세돌 구단은 올해 상반기와 이 하반기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 올 초만 하더라도 커즈한테 이제 제주도에서 한 판 이겼고요. 자동차도 하나 탔고. 네. 그리고 이제 레인샤워한테도 이제 또 초청전에서 이기고 그리고 JTBC 챌린지까지 해서 연승가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초여름부터 완전 정반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승률이 급전직하했어요. 바둑리그 시작할 즈음이죠. 네. 그리고 바둑리그에서는 뭐 본인 역사상 가장 긴 지금 연패를 당했고 4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대회에서 때로 다니기보다는 소수로 좀 우승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이런 이세돌 구단 같은 선수가 좀 기복이 있다. 좀 슬럼프다 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예전부터 이제 한국 바둑계는 이제 조은영 구단부터 시작해서 네. 이창호 구단이 일당백 역할을 많이 해줬죠. 이세돌 네. 구단. 뭐 한때 이제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이 동시에 이제 세계 대회를 주름잡던 시절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인해 전술보다는 소수 정예가 한국 바둑계를 이끌었다라고 봐야겠죠. 언제부턴가 이세돌 구단도 좀 준우승을 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네. 있어서 자, 요거는 몇 집 네. 정도 될까요? 지금 는 것은. 사실 저는 그게 1과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던 거긴 했는데요. 느는 끝내기가요. 네. 원래는 석집 나는데 백이 젖히고 늘면은 한 집 약간 두터운 형태죠. 네. 1과 3분의. 그러니까 1과 3분의 2 끝내기 선수로. 좀 쉽게 풀이하면 거의 뭐 석집 정도 되는 끝내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저것도 흙이 원래 받으면은 석집짜리 끝내기. 그러면 백이 한 점을 잊게 되면 좌변은 흑에게 오겠네요.
좌변 아, 좌하가 더 좌하, 큰가요? 좌하 쪽이 한 점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끝내기 할 수 있는 곳 다 더해 보니까요. 한 앞으로 20여 수 정도 네. 남아 있습니다. 175집 정도 나는 것 네. 같고요. 우변의 흙이 32집. 마운드. 85. 반면 10집? 그 정도에서 지금 바둑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변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세돌 구단이 가끔은 반집 졌을 때도 돌을 거두기도 해요. 그런 경우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게도 어떤 날은 또 많이 졌을 때도 끝까지 개가할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렇네요. 믿겨지지 않지만 제가 이세돌 구단 바둑 중에 제일 큰 차이로 개가하는 것을 봤을 때는 15집 반을 졌는데도 개가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판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내용 그리고 나를 만나면 항상 이 정도를 시달릴 각오를 해야 돼 하는 그런 근성. 이게 보통 이제 반집이나 한집반 뭐 이렇게 졌을 때 돌 거두는 기사도 많거든요. 물론 네. 뭐 변화가 있을 땐 당연히 돌을 안 거두는데 변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뭐 반집이든 한집반이든 어차피 지는 건 똑같으니까 자기 본인의 그 개가를 확신을 한다면 네.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죠. 가끔 뭐 한 1, 20년에 한 번씩 이겼는데 돌을 거두는 기사도 가끔 있긴 있는데 뭐 아주 뭐 착각을 하거나 네. 뭐 그런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긴 하니까요. 네, 아직 좌하의 패가 남아있긴 하지만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차이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자, 이대로 종국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네, 17라운드 오늘 두 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민중 구단은 중국의 셰어라오에게 패배를 했고요. 이세돌 구단 딩하오 5단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좌의 패가 승부와 관련이 없더라도 또 이 패 하나에 꽂히면은 패싸움이 꽤 오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특히 이제 네.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그 판을 어퍼란가요? 아, 네.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이야기가 나와요. 0.0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노린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마 100판, 1000판을 두더라도 역전하기는 힘들 거예요. 다 받아주면 그만이니까 뭐 반집 승부는 아니거든요. 한 집 반 정도의 승부라고 한다면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면 이런 패가 약간의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집 승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뭐 지금 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패를 버티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감을 한번 볼까요? 그 와중에 되게 패감이 많긴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공장이 하나 있긴 있네요. 네. 패감 공장이 있어요. 패감은 이제 당연히 백이 많겠네요. 이런 거 좀 불쾌하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여기는 한 집을 안 세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집 늘어나고 백은 여기를 따내고 이어야 그래야 이제 한 집이 되니까 네. 보통 이런 모양을 이제 백이 둬서 3분의 1 정도라고 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손해라기보다 그만큼 이제 흙이. 더 차이를 예. 벌리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백이 버텨서 좀 득봤을 테니까 10집에서 9집? 8집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마 9집, 10집, 11집 요 중에 하나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패감을 썼는데 여기까지 굴복을 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가능할 거예요. 팩감이 아까 저희가 그냥 대충 세봤지만 팩감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가능할 겁니다. 근데 굴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승패를 뒤집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패감을 쓰고요. 백은 좌의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다시 좌변에 백도를 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변화를 만들 이유가 없죠. 여기도 결국에는 좌패도 결국은 다 받아줄 겁니다. 백이 잡으면 꽉 이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패를 시작하겠죠. 이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여기를 두고 흙이 있고 결국은 여기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 패를 시작을 하는 거죠. 굴복시키면 좋고 혹시라도 뭐 굴복 안
한다고 하더라도 흑이 지금 이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딩하 5단도 뭐 많은 바둑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바둑 한 판을 놓고 봤을 때는 개가라든지 또는 끝내기 능력, 뭐 마무리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아주 안정감 있게 네. 뒷문을 걸어 잠그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모양인지. 초반에 여기 일단 끊고 세 저는- 점을 맞고 그 다음 콤보로 또 빈삼각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원래 이 모양이 한 칸 띄는 형태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100도 이렇게 한 칸 띄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봤는데 돌이켜봤을 때는 딩하우드 여기 빈삼각하고 이런 거 하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구가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예전부터 이제 초반, 그렇죠. 역시 확실하게 두죠. 초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게 워낙 세니까 이제 초반의 문제점이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수년간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정보를 입수한 거로는 얼마 전에 그 컴퓨터를 하나 좋은 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언젠가 이세돌 구단 그 대국을 중계를 했을 때 갑자기도요. 네. 백 잡고 가볍게 이겼던 한 판이 기억나거든요. 이세돌 구단 답지 않게 인공지능이 쓰는 포석을 들고 나와서 네. 예. 그때 이제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좀 따라하기에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알파고 등장한 이후로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아주 그대로 따라하는 기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엘프고라는 인공지능이 네. 오픈을 시킨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픈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좋은 컴퓨터 구입에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공부하시려고요. 바둑도 좀 둬야 되고 해설도 좀 하려면은 하나 좋은 거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버티겠죠. 버텨야 일단, 돼요. 예. 네, 있는 팩감은 팩감. 많으니까. 예. 그런데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미 승부를 뒤집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버텼으니까 계속 버티겠죠. 네. 이세돌 구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중국 갑조리그, 을조리그도 이제 경험했던 적이 몇 년 있었고요. 네. 갑조리그에 참여한 지 약 1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 꽉 찬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중국 바둑리그 혼자 이렇게 보통 혼자 다니거든요. 다닐 때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창기 때는 좀 중국 음식이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3일 동안 그 컵라면 하나인가 두 개를 먹고 돌아왔다 그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힘들게 바둑을 둬도 네. 정신력 하나만큼은 이제 뭐 당대 무적 아닙니까? 뭐 오, 실력도 무적이지만 그렇죠. 깊은 예. 바둑 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체 버티는 힘이 워낙 네. 강하죠. 이제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견뎠는데 이제는 이세돌 구단도 가끔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성적 낸 지도 지금 거의 20여 년, 제 기억에 20여 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90년, 98년, 9년 그때부터 이제 불패소년. LG배에서도 있었고요. 30, 뭐 1연승인가 네. 2연승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딩하오와 비교만 하더라도 이세돌 구단이 95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딩하오가 2000년생입니다. 지금도 젊은 기사들은 중국을 뭐 처음 가거나 그러면 입맛이 맞지 않아서 다 굶고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중국을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어요. 네. 물론 제가 바둑 두러도 많이 갔지만 뭐 청소년 대항전, 뭐 한중 청소년 대항전, 그리고 나중에는 한중일, 그리고 한중일 대만. 그래서 이제 꾸준히 드나들면서 이제 어린 기사들 인솔에서도 같이 가고 했는데 이젠 단장급이 되신 거죠? 확실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입이 짧은 기사들은 네.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아직도 패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17라운드가 끝나고 9판이 남게 되는데 순위 변동이 좀 있을 만한 팀이 있을까요? 중위권은 좀 그래도 한 번 이기고 질 때마다 흔들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1위는 제가 볼 땐 당분간은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3, 4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위권 그쪽은 아주 치열하죠. 뭐 바둑리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에 들어야 하는 뭐 4위가 턱걸이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다면 갑조리그는 정규리그로 끝나기 때문에 1위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까요? 뭐 그런데 뭐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은 뭐 당연히 1위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강등을 면해야겠다 이런 팀도 있을 거고요. 최소한 중위권, 5, 6위권 안쪽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팀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5, 6위권 정도 되는 팀이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용병이라든지 용병이 꽉 차 있으면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국은.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 그 수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게 네.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끝내기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 났죠. 예. 근데 가만히 이걸 끊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돌이 와서 그냥 끝났다면은 이게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이 났죠. 지금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이렇게 끊습니다. 이어야죠. 네. 여길 둬야죠. 이으면 요렇게 있기까지 못하죠. 이 자충이라 잡히니까. 네. 근데 여길 이으면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요렇게 역시 되는 6 모양이죠. 집이네요. 그러면서 네. 팩감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늘어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딩하오 5단이 끊자마자 이세돌 9단은 돌을 걷었습니다. 딩하오 5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세돌 9단은 4승 5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세돌 9단은 지금 뭐 인지도면이나 몸값으로도 딩하오 5단을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판을 뒤집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격을 했는데 네. 중앙이 이제 크게 집이 형성이 된 이후로는 역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전후로 이렇게 쭉 되돌리다 보니까 네. 뭐가 잘못됐나 제가 계속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눈에 뭐 바로 이렇게 캐치가 되는 실수 그런 건 저는 못 찾겠거든요. 아무래도 초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좌변에 침투했을 때 네. 약간 손실을 입고 이제 골이 살렸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좀 더 과감하게 더 예, 했었어야 폭발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뭐 이세돌 구단이 지긴 했지만 딩하오 5단이 마지막 그 끝내기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이제 확실히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파괴력 같은 게 좀 줄어들 것 같긴 한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조금 더 흔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민중 구단도 역시 아쉬운 결과를 나왔고요. 신민준 구단은 저는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상변에 나중에 이제 잡고 난 다음에 2점을 또 잡았어요. 네. 네, 그거로 우선 좌 쪽에 있는 대마에 손질을 하고 그래도 상변 쪽은 거의 뭐 접수를 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랬으면은 좀 편안하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이제 대마를 잡으러 오고 난 다음에는 좀 신기하게도 좀 아주 이제 뭐랄까 좀 투박하게 잡으러 왔는데 그럼에도 늘어진 패 비슷하게 나면서 또 역전까지는 힘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좀 파상 공세를 당하기 전에 좀 안전하게 지키고 긴 호흡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나중에는 셰어라우의 파워가 거셌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두 판은 모두 한국 선수가 패배를 했고요. 다음 라운드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